안녕하세요. TV건강닥터 전채영입니다. 오늘부터 5주 연속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건강닥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을 함께할 주제는요,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특징 중에 하나죠. 이 부위는 인체에서 가장 섬세하고 다양한 운동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만큼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환이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TV건강닥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인체에서 발달한 기관인데요. 혈관과 신경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어 복잡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잡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손은 평생 동안 수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위험과 질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국 북부 지역의 경우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예측이나 경운기, 전기속으로 인한 절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손저림과 손시림을 흔하게 겪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운동을 한 후 엘보 질환을 얻기도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가 각종 신종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선천적으로 기형이 생겨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동윤비 씨 TV건강닥터 101번째 시간, 손에 생기는 문제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손에 생기는 질환과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하고 또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좋은 말씀 주실 건강지식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구의 한 수부외과 전문병원, 이곳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했는데 손이나 손목, 팔에 생기는 통증에서부터 손저림과 손시림은 물론이고 손의 기형이나 외상 등 손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다루는 것이다. 이곳에 다시 만나보고 싶은 건강지식 우상현 원장이 있다. 우상현 원장은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로 대구현대병원 수부외과센터 소장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대한수부외과학회 상임이사와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식위원장이자 W병원의 병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상현 원장은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로서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자자한데 수부외과 및 대건 수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 루이빌 대학 클라이너 수부 미세수술센터에서 한국인 최초로 임상교수를 지냈다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며 활동하고 있는데 수부외과 분야에서는 수십 차례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한국 의사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출판된 수부외과 교과서를 기필하기도 했다. 저희 같은 손수술 전문병원에서는 우리 환자분들이 이 손이 저려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손저림을 보통 하나의 증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손저림은 하나의 분명한 병입니다. 신경이 압박이 돼가지고 손이 저려서 일상생활도 못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기능적으로도 많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손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병 중에는 인대가 우리 심줄막을 지나면서 생기는 방아쇠 손가락이라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먹이 안 쥐어지고 또 주먹이 안 펴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 나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 뼈도 관절도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갖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수술로 늘 바쁜 우상현 원장. 오늘은 엘보에 문제가 생긴 환자의 팔꿈치 수술이 잡혀있다. 언제나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두의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수술을 할 때는 혈액이 나오지 않게 압박을 하며 신경을 누르는 부위를 넓혀주는 수술을 하게 된다고. 오늘도 수술은 성공적이다. 수술이 없는 시간이면 외래 환자를 보게 되는데 정확한 검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알아낸다. 수술과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회식 역시 중요한 일과 중 하나. 한 손가락 절단 환자의 병실에 찾았다. 지난해 12월 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이 환자는 발가락을 20개 붙였는데 생각보다 경과가 좋다. 신경이나 혈관도 제대로 잘 붙어 회복만 기다리는 중인데 이 발가락을 잘라가 손가락을 만든다는 게 뭐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수술 자체가 그 환자한테는 큰 기쁨이 되고, 또 반대로 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환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잊지 않는다. 또 다른 병실로 향하는 우상현 원장. 손저림과 엘보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한 환자로 다른 병원에서 손저림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한 케이스라고. 근데 손저리가 요 수술하시는 분들은 내가 친잖아. 이거 금방 안 저린데, 여기 수술하신 분들은 이게 여기까지가 좀 멀거든. 그러다 보니까 손저림이 좋아지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제 빠르면 2주 후에 퇴원까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손에 생기는 질환과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수부질환의 권위자 우상현 원장을 만나보자. 네, 다시 만나고 싶은 건강닥터 오늘 그 첫 시간 대구 W병원 우상현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이 손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지난 2년 전에 안동을 방문했었는데 다시 늦가을 좋은 날씨에 한국 문화와 전통의 도시 이 안동을 방문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 100회 특집으로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네. 이전에 시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수부외과가 어떤 치료를 담당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부외과는 손에 발생하는 이 다양한 통증, 질환, 그리고 또 혹, 종양, 그리고 또 관절염 등 여러 가지를 전공을 하기 때문에 이 손만큼 또 복잡한 해부학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현재 한 400명 정도 그 수부외과 제부 전문의가 있습니다. 매년 그 수부외과 제부 전문의 시험은 15명 내외의 새로운 전문의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전문의가 있다는 건 그만큼 손이 우리 인체에서 좀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 사실 손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손과 관련된 질환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깨어른 사람을 보고 손끝 하나 안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반대로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바로 손가락, 손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손이 과하게 사용된다든지 또 자기 능력 밖으로 큰 힘을 사용한다든지 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손 사용이 많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손에 문제가 많겠죠. 특히 우리 이 경북 북부 지역에는 그 농사를 지으시는 노년 인구가 많은데 특히 이분들이 연세에 불구하고도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하면은 이 나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그리고 또 과사용에 의한 변화로 관절염, 손저림, 손의 통증, 손목의 통증 그리고 팔꿈치 통증까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에 생기는 관절염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예, 이 손과 발에 생기는 관절염은 우리가 만져보고 또 직접 그 진찰만 해봐도 의심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이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 관절면들이 보면은 이렇게 삐쭉삐쭉하면서 뼈하고 뼈 사이에 공간이 없어지고 많이 또 삐뚤어져 있죠. 이런 걸로 보고 관절염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드시 또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뼈가 얼마나 약한지 그것도 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을 먹어서 관절염을 덜 진행하도록 하고 또 관절염 치료가 약을 먹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나오는 그 좋은 약들이 하루에 한 번 먹는 관절염 약이 옛날과는 달리 위장장애도 없고 또 몸도 안 붓고 그래서 참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히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요 그림으로 이 관절면을
제거를 하고 네. 이 마지막 뼈와 중간마디 뼈를 이렇게 핀을 꼽아가지고 고정을 해주면은 이 예쁜 손가락도 되고 통증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왼쪽에 여기 이 수술하기 전에 상태고 이게 수술한 후입니다. 보시면 이 새끼손가락은 금방 표시가 나죠. 네. 이 환자분 경우에도 수술하고 나면 손이 덜 움직여져서 얼마나 불편할까 걱정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개 하고 그 다음 2개 하고 이제 마지막에 또 5개 손가락 또 하려고 지금 예정 중입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안 아프고 예뻐지고 하니까 또 덜 움직이는 것도 걱정했는 것만큼은 안 불편하니까 수술을 더 원하시게 됩니다. 네.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손과 관에서 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복적인 작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소중한 내 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나에게 이런 증상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해도 끝없이 밀려오는 일. 오늘도 이 공강량 바쁩니다. 바빠요. 다람쥐 새바퀴 돌듯 서류 작업은 쌓여만 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대 할 일도 세상입니다. 거기다 컴퓨터 작업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복적인 마우스 클릭은 끝이 날 줄 모르고 분노의 타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멀쩡하던 손이 저리저리 찌르르한 느낌에 참을 수가 없는데요. 가만히 있던 인상도 저절로 찡그려집니다. 심지어 손목에 통증까지 생겨 몇 배나 힘이 드는데요. 아플싸 흔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손저림이 분명하다고요. 손만 저리면 다행인데 요즘은 손이 저린 것과는 다르게 손끝 마디마디가 푹 부수시고 아파오는 이 건강량. 찬물에 손이라도 넣으려 치면 손이 시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맨손을 꺼내놓을 수 없는 지경인데요. 손저림과는 다른 손시림. 자칫 잘못하면 손주직이 괴사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얕볼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손도 저리고 손까지 시려 기분이 우울한 이 권장량. 마음의 양식이라도 쌓일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신경 쓰이는 증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약간의 힘을 줘야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손가락이 펴지면서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마저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방아쇠 손가락인 듯한데 왜 이런지 원장님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동 MBC TV 건강닥터 손과 관련된 질환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3가지 증상을 살펴봤어요. 그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손저림인데요. 이 손저림과 손시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손저림과 손시림을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질환이고 치료도 또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도표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이 손이 저린 거는 신경이 압박이 돼가지고 너무 과하게 두면은 근육이 위축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지고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병이라서 반드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고 손시림은 손끝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가지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된다든지 아파진다든지 그러면서 심한 경우에는 혈이 안 가니까 조직이 죽는다든지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혈관으로 흐르는 혈류를 많게 하는 게 그게 치료입니다. 근데 손저리인데 혈류 개선제를 먹는다, 혈액순환제를 먹는다 이런 거는 우리 두통 있는데 설사약 먹는 거나 똑같은 거죠. 네, 제대로 된 증상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손저림이 흔히 손목터널 증후군 때문에 생긴다고 들었어요. 이 손목터널 증후군은 그럼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손저림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손목터널 증후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손목터널을 지나가는 우리 몸의 손바닥에 있는 이 노란 정중신경이 바로 손목에 있는 이 인대에 의해서 압박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이 손저림 환자분들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반틈을 제외하고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손이 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 저린 경우에는 대부분 혈이 안 통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압박되는데 그럼 신경이 꼭 손목에서만 압박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당뇨가 있는 분이나 또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손저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직접 보시면서 따라해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네.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예, 제 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정중신경이라 그래서 손목의 가장 중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요 길에 손목에 있는 요 주름에다가 이렇게 한번 툭툭툭툭 한번 쳐보세요. 이 손저림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툭툭 치는데 손끝이 지릿지릿하다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이 진단이 됩니다. 네, 저는 건강하네요.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조금 더 세게 이제 압박을 하는데 우리가 방금 쳤던 부분을 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초, 1분 이렇게 지나면서 손끝이 무거워지면서 손에 느낌이 이상해지면서 더 저려지면은 아,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면 뭐 물건도 자꾸 떨어뜨리고 또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 또 손저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손저림 초기에는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을 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손 자체도 이렇게 굽혀서 손을 사용한다든지 네. 물건 우리 학생들 같으면 연필을 너무 세게 쥔다든지 하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손목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압박이 되는 그런 현상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약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 손목에 직접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목을 덜 굽히도록 이 방귀부스를 하게 되면은 손에 신경이 압박되는 자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림처럼 여기 엄지손가락이 손바닥과 마주치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푹 꺼져 있죠. 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저림이 벌써 많이 진행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벌써 빠지고 잠을 깬다든지 하게 되면은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떨어뜨리고 또 힘이 없어지고 전에 쉽게 이 병막이나 우리 그릇 뚜껑을 열 수 있었던 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도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 수술 자체는 팔 마취를 해가지고 네. 이 손바닥에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신경이 이렇게 있고 신경 위에 누르는 이런 손목인대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경이 열리게 돼가지고 그 바로 다음 날 많이 안심한 분들은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손 안 들여서 잠을 잘 잤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한 2cm 정도 요 절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2주 정도 그 실밥을 뽑고 네. 그 2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손목을 써서도 큰 문제는 없게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또 수술이 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또 손목 인대를 잘라낸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전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이 손목 인대 중에 이렇게 손가락을 굽히는 이런 힘줄들이 잘리면 큰일 나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 손목을 가로지르는 인대는 크게 이 손가락 기능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수술한 부위가 한두 달 정도 이 손바닥하고 손목 쪽이 약간 아플 수는 있습니다. 네. 손저림은 신경의 문제고 또 손시림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이 손시림의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 또 괴사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손시림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예, 이 손시림도 그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손가락 끝으로 가는 이 혈관들이 이렇게 혈관 촬영술을 해보면 건강한 손가락들은 끝까지 이렇게 잘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건 혈관이 안 보이죠.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담배가 영향이 가장
많습니다.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은 음료수나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도 그렇게 손 혈관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거꾸로 좁아져 있는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약 치료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본인의 이 생활을 줘야 되겠죠. 가능하면은 손실인 분이 새벽에 운동하러 나간다든지, 또 장갑을 잘 안 낀다든지, 또 찬물에 자꾸 샤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거꾸로겠죠. 도움이 안 되겠죠. 네. 이런 손시림이나 손저림 말고도요, 또 손을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 방아쇠 손가락이 있다고 들었어요. 명칭부터 조금 특이한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예, 이 방아쇠 손가락은 힘줄이 문제가 되는 병입니다. 근데 이게 관절염이나 이 뼈의 문제하고 증상이 비슷해가지고 흔히 관절염 때문에 손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에 이렇게 힘줄이 있는데 힘줄 싸는 막이 이 손바닥에 있습니다. 네. 그 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번 정도만 이렇게 굽힐 거를 예를 들어 100번을 굽힌다. 이러면은 손가락이 힘줄하고 이 막하고 마찰이 돼가지고 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차가 터널 안에서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붓기로 인해서 기차가 커지면서 터널을 못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손이 주먹이 찢어졌다가 펴졌다 하는 게 어렵고, 손이 많이 붓고, 이제 심해지면은 정말 총 쏠 때 방아쇠처럼 손이 뜨끄덕 걸려가지고 안 펴집니다. 그러면 손으로 억지로 펴면은 뜨끄덕 하고 이렇게 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은 손을 아끼시고, 그리고 손을 주먹을 쥐는 동작이 많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펴주는 스트레칭 동작도 좋고, 그리고 여기 그림대로 이렇게 손바닥에 주사를 놔가지고 이 힘줄의 붓기를 빠뜨려주면은 또 쉽게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사를 맞고도 또 안 맞게 되면은 간단한 수술로 이 힘줄을 가로지르는 이 막을 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또 편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가락을 혹사시키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런 방아쇠 손가락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혹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방아쇠 손가락은 이 말썽으로 충분히 이제 또 진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초음파를 해보면은 힘줄 주위가 많이 부어 있고, 또 그걸 방치하고 그냥 두게 되면은 이 진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바닥에 이렇게 혹이 동그랗게 올라와 있죠. 이런 것들이 힘줄하고 막하고 마찰이 되면서 아프다가 더 지나면은 이제 진물이 생겨가지고 손가락이 더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아쇠 손가락은 지금 조금 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수술을 거의 해야 되는 건가요? 치료를 하려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을 쉬게 하고 또 주사를 맞고 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사를 또 매일 주사를 놓는 병원도 있는데, 이 주사는 좋은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간격 정도로 한 2-3번 정도 맞아보고 안 되면은, 그래도 아프시면은 수술하는 게 낫지, 주사를 너무 여러 번 장기간 맞는 것은 안 좋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이 방아쇠 손가락과 비슷하게 살펴보일 수 있는 질환이 구축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구축은 어떤 질환이고 또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요즘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네. 방아쇠 손가락은 힘줄 이렇게 폈다 굽혔다가 다 가능한 한 병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네. 근데 이 노인성 구축이라는 거는 손바닥에 있는 힘줄 막이 요 그림 보이신 대로 이렇게 세게 잡아 당겨도 손가락이 아예 안 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당뇨가 있다든지 또 약주를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음파 검사나 또 진찰을 해보고 수술을 권하고
또 수술하시고 나면 또 손이 펴져서 주먹 쥐기도 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구축의 경우에도 역시 대부분은 수술로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예, 이 노인성 구축은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이 안 펴지기 때문에 어떤 주사나 약물로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TV 건강닥터 대구 W병원 우상현 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손에 생기는 질환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 말고도요, 또 손에 생기는 문제 가운데 선천적인 기형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이 손과 발에 손가락 개수가 5개인지 6개인지 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은 손가락, 발가락이 다 제대로 있는지 항상 체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 더 많다든지 또 붙어 있다든지 또 그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붙어 있다든지 하나가 더 많다든지 하는 이런 병들이 손발의 선천성 기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1000명당 한두 명 정도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보면은 그 초혼 연령이 초산 연령이 늦어짐으로 해서 네. 아마 그 빈도가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다른 선천성 기형은 많이 줄어드는데 네. 선천성 손발의 기형은 아마 엄마 아빠들 결혼이 늦어져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또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선천적인 기형의 경우에도 과거보다는 비교적 치료가 쉬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마취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아수술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2살, 3살, 또 성인 되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도, 네. 요즘에는, 10개월 전후에 그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 전에 수술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피부 이식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사타구니나 허벅지나 이런 데서 피부 이식을 했는데 요즘에는 발바닥에서 피부 이식을 해가지고 네. 흉터도 덜 보이게 하고 또 손가락, 발가락의 모양도 이쁘게 하는 그런 수술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아기들에게도 방아쇠 손가락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면 원장님께서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게 손을 많이 혹사시킨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아기들에게도 이제 선천적인 기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치료는 어른들하고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아쇠 손가락, 아기들 방아쇠 손가락은 엄마 아빠가 아기 태어나서 3살, 4살 될 때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아기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손가락 개수만 엄마 아빠가 헤아려 보지 이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손가락은 원래 굽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아기 옆에 있으면은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잘 펴지는지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 어른들 방아쇠 손가락은 이렇게 과사용해서 힘줄이 굵어지는데 아기들은 선천적으로 힘줄이 약간 굵어집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요 원래 힘줄 굵기가 요 정도인데 네. 힘줄이 이렇게 굵어지니까 이 이제 힘줄을 짜는 막을 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른들처럼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일찍 발견하시면은 만 36개월 때까지는 계속 마사지 해주고 손을 펴주고 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되면은 3살 될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전신 마취가 아니고 수면 마취로 수술 시간은 한 5분, 10분 내로 간단히 또 수술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TV 건강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혹시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어요? 손들은 지금 왔어요. 치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2달이요. 예, 2달. 그럼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원장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예. 질문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손가락이 절단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손가락이나 손목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안동 MBC TV 건강닥터 대구 W병원 우상혁 원장과 함께 손에 생기는 질환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르신들께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 보면 예톱이나 전기톱을 사용하시다가 잘못해서 절단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사고는 그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순식간에 이렇게 아무에게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기구나 농기구나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사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이 안 보던 피를 갑자기 보게 되면은 막 많이 당황하시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손발이 다치는 경우에는 빨리 그 흐르는 물로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주시고 거기를 깨끗한 타올로 압박을 해주시고 거기에 감을 수 있으면은 타올이든 붕대든 해서 지혈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다친 부위는 반드시 심장 높이보다 조금 높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절단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절단된 부분은 보관을 참 잘 하셔야 돼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안에 깨끗이 씻었는 절단면을 깨끗한 끄드로 다시 싸서 그거를 방수가 되도록 비닐로 싸고 다시 그 비닐로 싼 부분을 얼음물, 4도씨 되는 얼음물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소독한다고 소주에다가 담가오는 분, 또 영양분을 준다고 우유에 담가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은 수술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신체에서 떨어나간 조직은 반드시 가져와가지고 우리 수술실에서 그 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단되고 나면은 너무 급하게 막 서두르시는데 과연 이게 접합이 될지 아니면은 접합 수술을 못 할지 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손을 수술할 수 있는 전문 병원으로 오셔도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손가락의 경우에는 근육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도 접합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근육이 많은 팔이나 다리 쪽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 수술을 할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 또 그 수술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2차적인 재건 수술을 할까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건 수술 중에 앞서 원장님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영상에서 봤지만 그 발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만드는 수술을 봤어요. 그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맞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됐을 경우에 그 새로 접합을 하면 참 좋은데 접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겨진다든지 다치는 경우에는 이 손가락을 새로 만들어야 일상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 안에 이 우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 하나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심경, 혈관, 인대, 피부, 손톱, 손톱뿌리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온몸에서 이런 조직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온몸에 다 흉터만 남고 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비슷한 발가락을 가져와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발가락을 가져오게 되면 발가락은 괜찮을 것인가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데 우리 몸이 생각보다는 튼튼해서 그 발가락 하나 가져와서 손가락을 만들어도 취미나 일상생활이나 운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손의 기능이나 모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을 이용한 손가락 성형 수술이 재건 수술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발가락은 하나가 없는 거네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경우에는 한 분한테 있어서 엄지발가락 한 개, 반대편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한 개 해서 손가락이 5개 없는 환자에 있어서 3개의 발가락을 옮겨서 수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발가락은 보면요, 손가락보다 길이가 확연히 좀 짧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손가락의 길이가 수술하고 나면 조금 짧아지게 되는 건가요? 예, 요 그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런 엄지손가락이 짧은 경우에는 그 엄지발가락을 예쁘게 가져오면은 지금 모양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엄지 발가락입니다. 아. 또 네. 여기도 엄지 손가락이 끝부분이 짧은데 음. 이것도 이제 엄지 발가락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같이 손가락 끝부분 이렇게 없을 때 네. 발가락 끝부분을 가져와서 수술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손가락 길이가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 전체가 다 없는 경우에는 이 발가락 길이로는 또 모자라니까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겁니다. 네. 사실 저는 발가락이 손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는 전혀 그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예, 그 엄지발가락 없으면은 이제 전다고 그러죠. 근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발가락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 봉합을 해놔놓으면은 슬리퍼를 신고 나가도 4개인지 5개인지 이제 자세히 안 보면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네. 발가락에 있는 신경, 인대, 심줄, 관절, 뼈 다 가져오기 때문에 손가락과 다시 연결해서 손가락만큼은 안 되지만은 감각도 회복되고 움직임도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손가락의 기능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100% 다 할 수 있다고는 못하지만은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손가락을 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절단 환자들에게는 참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손목이나 손가락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예, 이 손에도 또 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힘줄이나 관절이나 인대나 또 혈관에도 다 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손목에 생기는 혹 중에는 가장 흔한 게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 말씀에 주로 자갈풍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여기 지금 손목이 불룩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손목 관절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관절액들이 과하게 생성이 돼 갖고 생기는 그런 혹인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 손에 손톱에 찬물만 떨어져도 손이 아프다 혹은 찬바람만 불어도 손끝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다른 병원에 가셔가지고 꾀병거린다고 많이 혼나고 오십니다. 아, 네. 근데 본인은 진짜 스치기만 해도 아픈데 그 원인을 못 찾는 이게 바로 그 손가락 끝에 있는 이 신경이 뭉쳐져서 생기는 사구체종이라는 겁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손톱 이상하니까 이건 무슨 잘못이 있겠구나 하는데 대부분은 손톱 모양이 정상인데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은 혹이 있는지를 모르고 많이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손이 저린 경우 말고도 또 팔꿈치가 아파서 어떤 분들은 시장마구니 들기도 힘들고 또 뭐 심지어는 살수나 머리 빗질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요새는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 그래가지고 네. 팔꿈치가 아파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손의 과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팔꿈치 쪽에 이 바깥쪽은 손을 펼 때 근육들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 손목 안쪽은 팔꿈치 안쪽은 주먹을 쥐는 근육들이 붙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먹을 과하게 많이 세게 오래 쥐게 되면은 반복적인 동작이 많고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이 이렇게 짜는 동작이 많을 때 이 팔꿈치가 많이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팔꿈치에 근육이 붙는 부분이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고생하시고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말할 때 이 병은 당뇨병하고 비슷하다 그럽니다. 잘 낫지도 안 하고 관리를 하면 또 어느 정도 생활은 되고 또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잘 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엘보 질환 때문에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 많이들 하시거든요. 완전히 치료는 그러면 어려운 건가요? 우리 맹장염 수술은 맹장염을 제거하면은 완치가 되겠죠. 네. 근데 이 팔꿈치 아픈 거는 어느 정도 긴 시간, 2년, 3년이 지나가야지 어느 정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생활에 안 불편하면은 굳이 치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아마 이 팔꿈치 안쪽이나 바깥쪽을 눌러가지고 안 아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처음에는
많이 심하게 아픈 분들은 이 팔 사용을 억제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뒤트는 동작 피하시는 게 좋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죠. 이렇게 지금도 팔꿈치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수시로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네. 여유가 된다 그러시면은 또 주위에 가까운 데서 그 물리치료를 또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쓸 때는 이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에서 안 찢어지도록 이 중간 부분을 압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압박하는 그 아대를 여러 종류를 많이 하시는데 그 위치나 방법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바깥쪽이 아픈 경우에는 손목 중간부터 아픈 부위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팔꿈치 이 부분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스펀지에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아대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압박해주면은 일상생활에서 손을 쓰는 게 좀 낫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대도 하고 또 약물 주사도 하고 그리고 가끔 저희들이 체외 충격파라 그래서 이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는데 이런 체외 충격파 휴식하는 거 이런 거를 6개월 정도 꾸준히 했는데도 계속 아프시다. 뭐 빗질도 못 하겠다. 세수를 못 하겠다. 이러시면은 저희들이 수술적인 치료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손에 생기는 질환이 참 다양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모든 기계나 우리 인체의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과하게 쓰면은 다 딸게 되겠죠. 그래서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 또 손에, 팔에, 손가락에 어떤 사소한 외상도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따로 있는 이유가 바로 피부 밑에 중요한 신경 인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손 치료에 있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손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 건강닥터 오늘은 손에 생기는 질환과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손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손 안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 또 많이 아껴주셔야지 오래 사용하고 안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일하시고 나면 손도 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예쁜 손, 편한 손, 튼튼한 손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W병원 우상현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 MBC TV 건강닥터 오늘은 손에 생기는 질환과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손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고 싶은 건강닥터는요. 두 번째 시간 영남대병원 외과 김재원 교수 만나서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 건강닥터 다시 보기 가능할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